이제 날씨가 완연한 봄이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날씨는 따뜻해지고 있지만 우리 하늘은 회색 비친 날이 대부분입니다. 바로 미세먼지 때문입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서 정부에서도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죠. 대기관리 정책을 최일선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대기환경청 박윤민 청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시는 길은 편하셨어요? 예, 오늘 원래 당초에 미세먼지가 나쁠 거라고 예보가 됐었는데 오늘 비가 와가지고 네. 그래도 좀 보통으로 떨어져서 네. 그나마 좀 안심하면서 왔습니다. 이렇게 봄비가 오는 날에는 그래도 좀 미세먼지가 양호해지는데 예. 비가 또 그치고 봄이 날씨가 따뜻해지면 미세먼지가 또 다시 심해지잖아요. 그게 맞습니다. 그게 1년 중에서도 항상 봄이 제일 심합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작년에 비해서 2월도 좀 농도가 많이 높아져 있는 지금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좀 고농도 사례를 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보시면서 하늘이 많이 뿌옇다. 그걸 좀 많이 느끼실 수 있는 좀 여건입니다. 네,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고요. 일단 수도권 대기환경청이 어떤 기관인가요? 예, 먼저 저희가 그 수도권 지역 특징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수도권이라는 게 서울, 경기, 인천입니다. 근데 이게 국토 면적으로 따지면 12%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시는 것처럼 전국 인구의 한 반 이상이 지금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고 네. 그러고 이제 주요 그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자동차나 이제 사업장들이 한 40% 넘게 지금 수도권에 밀집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기 되게 쉽지 않은 여건이고 이제 또 하나는 대기물질, 그러니까 대기오염 물질이라는 게 광역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퍼집니다. 퍼지기 때문에 수도권이 서울, 인천, 경기 각각 관리하기가 쉽지 않고 네. 이게 하나의 거의 생활권 비슷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뭔가 통합 관리, 전체적으로 묶어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저희 수도권 대기청이 생겼고 저희는 이제 2005년에 생겨서 지금 안산시에 사무실이 있는데 안산에서 오신 거예요, 오늘 예,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 안산에 있는 이유가 거기 수도권의 제일 큰 산업단지들 뭐 반월시와 인천, 남동 그게 그쪽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공장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저희가 위치했습니다. 그러시군요. 지금 그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금 기승이다라고 앞에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이 봄은 정말 꽃도 피고 날씨가 포근해지고 다 좋은데 이 미세먼지가 심해져서 봄이 오는 게 두렵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봄철 유독 이렇게 심해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도 봄이 항상 답답한데요. 이게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이유가 크게 요인이 세 가지입니다. 이제 하나는 국내에서 얼마나 많이 배출되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국외에서 아까 말씀하신 중국 포함해서 국외에서 얼마나 유입돼 들어오느냐. 네. 그리고 세 번째로가 이제 기상 여건입니다. 기상 여건이라는 게 크게 두 개인데 하나는 저희가 이제 전문적으로 볼 때 혼합고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거는 이제 미세먼지가 나오면은 사업장이나 자동차에서 나오면 얼마큼 많이 퍼질 수 있느냐, 확산될 수 있느냐 이 범위를 얘기합니다. 그게 혼합고. 예, 쉽게 얘기하면은 그 가을 하늘이 높다라고 이제 많이 들으셨을 텐데 네. 여름이나 가을은 이 공기, 그러니까 대기오염 물질이 나오면 하늘로 확산될 수 있는 범위가 되게 커지는 겁니다. 근데 겨울이나 봄은 이게 확 줄어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퍼질 수 있는 공간이 작아져서 더 농도가 높아지는 거고. 정체돼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그러니까 확산의 범위가 작아진다는 개념. 한 곳에 밀집이 돼 있으니까 그 농도가 짙어질 수밖에 없는 거군요. 똑같이 10이 배출이 돼도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 10층짜리 건물 그냥 비었다고 생각하고 그거하고 5층짜리 건물이 비었다고 생각하면은 똑같은 양이 나와도 5층 안에 있는 게 훨씬 더 답답하겠죠. 네. 딱 그런 개념입니다. 그것도 보통 그 미세먼지 농도 수치가 뭐 좋음에서 나쁨, 매우 나쁨 이렇게 표기가 되는데 이 기준도 항상 궁금했거든요. 그게 이제 기상 예보할 때 항상 나오는 그 네. 표현인데요. 저희가 그 4단계로 지금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인데 이거는 1세제곱미터의 공간 안에 얼마만큼의 무게의 미세먼지가 있느냐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좋음은 이제 0에서 15인데 그러면 15 마이크로그램만큼의 미세먼지가 1세제곱미터 공간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이게 올라가서 보통 같은 경우는 16에서 35 그리고 나쁨은 36에서 75 매우 나쁨은 76 이상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고농도는
50 이상이 있을 때를 고농도라고 얘기합니다. 오늘은 그러면은 어느 정도인지 보셨어요? 오늘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저 오면서 확인하면서 왔는데 네. 지금은 보통 상태에 있습니다. 비가 그나마 내려줘서 보통인가 봅니다. 예. 지금 뭐 미세먼지 요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런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서 수도권 대기환경청에서도 정말 각고의 애를 쓰고 계실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들이 있어요? 예, 저희가 크게 정책을 4단계로 대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네. 이제 하나는 1년 내에 상시적으로 추진하는 대책, 그리고 두 번째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겨울하고 봄이 높다고 했기 때문에 그 계절에는 특별히 더 관리하는 계절관리제. 그리고 이제 아까 50 넘어가면 고농도라고 말씀드렸는데 50이 넘어갔을 때 취하는 비상저감 조치들.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끝으로 하나가 지금 이제 3월이지 않습니까? 네. 3월이 1년 중에 항상 제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하고 있는데 3월에는 저희 표현을 봄철 총력 대응이라고 하는데 총력 대응. 3월엔 할 수 있는 것 다 집중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크게 대책들 보면은 아까 제가 사업장하고 자동차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장 같은 경우는 이제 실질적으로 그 사업장 불법 배출 점검한다든가 총량 관리하는 거고, 자동차는 이제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배출가스 저감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5등급차 제한하는 것들, 그런 대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2015년부터 미세먼지를 처음 측정했는데 네. 전국 단위로 네. 그때 전국이 26이고 서울 같은 경우 25였습니다. 근데 작년에 지금 전국 같은 경우는 17까지도 줄었습니다. 35% 정도가 오, 줄었고 네. 수도권도 19까지 내려왔습니다. 20 이제- 아래로 다 내려왔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이제 그렇게 낮춰졌음에도 불구하고 OECD 기준으로 보면은 OECD 38개국 중에 저희가 35위입니다. 거의 최하위권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그 WHO, 그 세계 보건기구에서 권고하는 기준이 네. 5입니다. 아, 미세먼지 농도가 5요? 왜 그러냐면 5를 넘어가면 사람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그럼 저희는 아직 한참 먼 거네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아주 이상적인 기준을 제시한 거고, 네. 한국의 대기 환경 기준 미세먼지 15입니다. 15. 15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 정부에서는 지금 27년까지 13이라는 목표를 내세우고 지금 17에서 13까지 낮추기 위해서 지금 이제 대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그럼 13에서 15 정도까지만 낮춰도 매일 푸른 하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보다는 많이 그 푸른 하늘을 볼 수 있는 날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많아질 그렇다고 해서 것이다. 고농도가 완전히 다 없어진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앞에서 잠깐 그 계절관리제 언급해 주셨는데 이거는 어떤 조치인 거예요? 이게 이제 미세먼지가 아까 말씀드린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1급 발암물질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정책을 하는 핵심은 미세먼지를 단순히 줄인다가 아니라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어떻게 보호할 거냐, 이제 그 보호하는 관점에서 지금 접근을 하는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겨울하고 봄이 워낙 농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 12월부터 그 다음에 3월까지는 저희가 평상시 하는 것보다 훨씬 좀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조치들을 합니다. 이게 2019년에 1차를 시작해서 현재 지금 4차를 좀 추진하고 있고, 지금 4차 계절관리에서 저희가 총 21개 과제를 추진하는데 몇 가지만 그냥 말씀드리면은 이제 석탄 발전 가동을 평상시보다 더 줄이고, 그리고 이제 대형 사업장 같은 경우도 원래 법정 기준보다 네. 자발적으로 더 줄이고, 그리고 이제 5등급차 운행 제한을 실시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다중이용 시설이나 그 민감 취약계층 시설들 거기에 대한 점검은 딴 때보다 이제 훨씬 더 많이 하는 그렇군요. 이런 등으로 이제 미세먼지로부터 이제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서 더 좀 센 노력들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러 가지 노력을 해주고 계신데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 미세먼지를 발생하는 원인이 뭘까? 요거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일단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원인은 노후 경유차가 생각이 나거든요. 어떻습니까? 국내에서 이 미세먼지 가장 큰 요인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경유차가 제일 큰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얘기는 전국적으로 보면은 사업장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40% 가까이가 사업장이기 때문에. 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경유차나 뭐 선박, 뭐 발전, 건설기계 이런 데서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 근데 사업장이라고 하시면 그 공장 단지를 맞-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건가요? 예. 공장에서 이제 공장 돌리면서 에너지를 연소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서울을 놓고 보면은 이게 틀린데, 왜 그러냐면 이제 서울에는 말씀하신 공장들이나 사업장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제조업 하는 데들이. 그래서 서울만 놓고 보면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경유차가 제일 높습니다.
경유차하고 건설기계가 실질적으로 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렇군요. 예. 과거에 환경부가 이 미세먼지 국내 요인 중에 고등어가 원인이라는 발표를 낸 적이 있는데 예. 아니죠? 실제 음식을 하는 데서 이제 조리하는 과정에서 요즘에 이제 계속 그 국회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리를 하면서 그 생산 자체에서 나오는 것보다도 이제 거기 들어가는 기름이나 이런 데서 이제 일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거는 이제 실내 공기질 쪽에서 다루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 수도권청에서 하는 거는 실제 이제 대기 중으로 나와서 밖에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주로 집중해서 조금 다른 하고 거군요. 있습니다. 예, 그거는 실내 공기질 관리 차원에서 지금. 그럼 고등어는 실내 공기질에 있어서는 죄가 있는 거군요. 유죄군요. 아니 그거는 딱 어떤 게 뭐 이렇다라기보다는 실제 이제 요즘에 이제 그 조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맞습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나오는 거로부터 그분들 건강을 어떻게 이제 보호할까 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뭐 진행하는 것들이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저희 파트는 아니고 다른 파트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내 요인도 사실 있겠지만 이 해외발 유입을 저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 특히 중국발 미세먼지가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국외 요인? 예, 이게 국외에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언론에도 많이 나오지만은 정말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다양하게. 근데 이제 크게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네. 1년 내내 연평균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한국하고 중국, 일본이 함께 연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함께 19년에 발표를 했는데 한국과 중국이요. 중국, 일본 3국이 같이 삼국이. 연구를 했습니다. 이제 얼만큼 자기네 나라의 미세먼지에 국외에 영향이 미치나. 근데 저희 같은 경우 보면 전국적으로 볼 때는 반반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나오는 게 반, 국외에서 들어오는 게 반. 그래요? 근데 서울만 놓고 보면은 서울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나오는 게 한 45%고 국외에서 들어오는 게 한 55%반 조금 더 됩니다. 네. 이제 반대로 동쪽으로 가면 이제 부산 같은 경우 가면은 국내에서 나오는 게 이제 59고 실제 국외에서 들어오는 건 한 41 정도.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있군요. 예, 왜 그러냐면 영향을 받는 지역이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연평균을 말씀드린 거고 이게 고농도 사례 아까 처음에 얘기하신 것처럼 그 봄이나 이제 많이 높아졌을 때 네. 이때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게 제가 아까 기상 여건을 잠깐 얘기 드렸는데 국외에서 많이 들어와서 높아질 때도 있고요. 그럴 때는 국외 영향이 거의 80% 차지할 때도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작고. 그럼 그런 경우에는 이게 청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외교적인 문제로도 접근을 해서 같이 병행을 나가는 게 해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하고 저희가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같이 지금 줄이고 있는 거고 그 아까 제가 우리나라가 이제 2015년부터 이제 30% 가까이 줄였다고 했는데 베이징도 그 정도 수준을 줄였습니다. 지금 중국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도 많이 낮아졌지만 중국도 그러니까 절대치는 저희보다 높은데 예전에 많이 심했던 거에 비하면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도요. 예. 근데 이 양회 때 제가 오프닝에서 이야기했는데 양회 때면은 항상 이 대외적인 그 전 세계적인 그 이목이 집중되는 시기라서 이런 이미지를 좀 고려를 해서 푸른 하늘을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해서 특수 관리를 들어가서 이 양회 기간 동안에는 중국 하늘이 굉장히 깨끗한데 올해는 예외였대요. 왜냐하면 이게 코로나 봉쇄가 풀리면서 공장을 막 돌리면서 이게 컨트롤이 안 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지금 이제 데이터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월 달이 전년에 비해서 좀 높아진 건 맞습니다. 그 팩트까지는 확인을 했고 그러니까 2월 달에 저희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베이징이나 주요 성시의 농도도 같이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그 이유가 이제 아까 얘기하신 건지 아닌지는 저희가 지금 확인을 더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이건 뼈아픈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이 안에서 노력을 해도 중국에서 공장 하나를 더 돌리면은 이게 속수무책 아닌가. 그렇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양쪽이 다 줄여야 되는 거지 네. 한쪽만 줄여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그렇다고 뭐 국내에서 노력을 허술히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이 줄이고 있는 거고 네. 또 하나 얘기 드리는 거는 제가 아까 고농도 사례가 이제 케이스마다 다 틀리다고 했는데 네. 이게 2월, 3월에 고농도 올 때 보면은 국외유입이 하나도 안 돼도 국내 매출 때문에도 고농도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네. 그게 이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혼합고가 낮은 상태에서
바람이 안 불면은 국내께 퍼지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높게 나올 때는 한 75% 가까이가 외국에서 안 들어와도 국내 거만 가지고도 고농도가 올라가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국내에서 배출된 게 75% 이상 해당된다는 건데 그렇군요. 하나 이게 예를 들어드리면 제가 작년에 이제 고농도 상황이 생겨서 이제 서울에서 세종까지 이제 고속버스 타고 내려가는데 네. 그 2시간 동안 창밖을 보는데 두 시간 동안 지나가면서 그 나무의 나뭇잎이 하나도 안 흔들렸습니다. 이제 바람이 전혀 안 바람이 불었다는 불어서. 얘기죠.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국내 그러니까 외국에서 안 들어오더라도 국내 거로만 해도 그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중국이나 이제 그 국외 유입도 같이 줄여야 되는 건 네. 맞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럼 안 하고 저쪽만 볼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아니죠. 저희도 같이 줄여야 됩니다. 네, 맞아요. 함께 국내와 국외 요인까지 같이 잡아서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올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도 있으실까요? 예, 저희가 그 기존에 보다 이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27년까지 13으로 가자고 이제 목표를 정했고 네.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간에 상대적으로 소홀히 달았던 그 중소사업장이나 이제 건설기계 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역점적으로 하려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그 무공해 건설 공사장이라는 사업을 좀 신규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개념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그 미세먼지뿐만이 아니라 이제 소음, 온실가스도 같이 될 텐데 네. 이런 거를 거기서 쓰는 장비를 전기로 전동화를 시킴으로 인해서 기존의 경유 건설 장비에서 나오던 미세먼지 등을 줄임으로써 이거 미세먼지를 줄이자는 건데 이거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저희가 EU 사례를 좀 벤치마킹 해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EU 같은 경우에 네. 이건 민간은 아니고 공공 부분 중심으로 이 무공해 건설기계에 대한 시장 수요를 창출해줘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도입되는데 이 노르웨이 같은 경우 보면은 오슬로 시만 보면은 딱 시에서 발주하는 공공 건설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 전동화돼서 무공해 가능한 장비들을 쓰게끔 요구를 합니다. 그러므로써 낮추는 건데 저희도 네. 지금 국내에서 그게 지자체하고 공공기관 중심으로 어느 정도 수요 창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네. 그래서 올해 좀 그거를 집중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무공해 건설 공사장이요? 예. 이 굉장히 획기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수도권청에서 올해 처음으로 이제 대표적으로 만들어낸 그 브랜드입니다. 사업 브랜드. 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저희가 퀴즈를 하나씩 내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예. 슬라곳이라고 퀴즈를 내드리는데 좀 같이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청장님께서는 이 퀴즈를 잘 들으시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 잘 맞추실 수 있도록 힌트를 내주시면 됩니다. 예. 네. 슬래공스 응시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문자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 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문제 나갑니다. 방금 박윤민 청장님과 인터뷰를 유심히 들으신 분들은 오늘 어렵지 않게 고시 패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것은 대기 중에 떠다니면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를 말합니다. 질산염, 암모늄 이온, 황산염 등의 이온 성분과 탄소 화합물과 금속 화합물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것에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 천식과 폐질환, 심혈관 질환 등 각종 질병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수도권 대기환경청에서는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봄철에 더 심각해지는 이것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제4차 이것 계절관리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중에 최하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진먼지, 2번 흙먼지, 3번 미세먼지, 4번 이게 대체 뭔지입니다. 들으셨어요, 청장님? 보기 한 번 더 드릴게요, 빠르게. 1번 진먼지, 2번 흙먼지, 3번 미세먼지, 4번 이게 대체 뭔지. 힌트 주시죠. 이게 영어로 저희가 얘기할 때 PM이고 그리고 두 종류가 있습니다. PM 2.5하고 PM 10이 있는데 잠깐만요. 이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그게 그거의 사이즈, 직경에 따라 가지고 2.5하고 10을 붙이는 겁니다.
이거 더 더 어려워졌는데요? 어렵게 들어가네요. 청장님 이거 안 됩니다. 다시 주셔야 돼요. 안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중간에 이제 말씀드렸는데 네. 기상예보 보시면은 항상 그 날씨, 온도, 강우를 거기 기상캐스터가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항목입니다. 맞습니다. 요즘 그 기상캐스터 분들이 항상 이것의 농도를 설명해 주시곤 하죠. 됐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청장님이 주신 힌트 들으시고 퀴즈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몇 분 추첨해서 저희가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아주 미세한 힌트를 주셨죠. 인사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